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2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오늘 있었던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중요한 재판이 네 가지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장동 재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대장동 본류 재판인 것 같은데 이 대장동 본류 재판이 하나 열렸습니다. 유동규 등등을 비롯한 4명이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있죠. 자, 이 사건 재판이 지금 하나 오늘 열렸고요. 또 한 가지 재판은 이른바 신앙님 김만배 인터뷰 조작 사건. 제가 속칭 윤석열 커피 타줬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요,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이 사건과 관련된 재판. 당시 김학의 출국 금지를 했다가 김학의를 출국 금지시켰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기소된 분이 계시죠. 지금 조국혁신당의 그분도 김규현인가 아마 그럴 텐데, 이규현인가요? 이규현 변호사님인가 그럴 텐데, 그분에 대한 재판이 오늘 또 열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밖에 몇 가지 중요한 재판이 열렸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부산저축은행 관련, 신앙님 김만배 인터뷰 관련, 뉴스타파 관련, 그 재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제가 길게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무슨 사건 얘기하나?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 재판입니다.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라고 보도한 이 뉴스타파 보도가 허위다. 따라서 뉴스타파가 허위 보도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사건, 이 사건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정확하게는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기 때문에 재판이 열렸다라고 하기엔 조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었는데요. 오늘 공판 준비기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판사가 이 사건 검찰의 공소장을 보고 공소장이 이게 뭐예요? 이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거 빼세요. 라고 요구를 했다죠. 자, 근데 그 부분의 상당수가 이번에 빠졌습니다. 재판부는 더 빼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도 좋습니다. 일단 공소장을 고쳤으니까 이걸로 시작하죠. 라고 하면서 일단 공판 준비 기일이 마무리됐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명예훼손이니까 명예훼손은 되게 간단한 사건이에요. 문제가 되는 발언이나 보도, 그리고 그 발언이 허위인지 아닌지 입증할 수 있는 내용. 세 번째는 뭐냐면은 허위라는 걸 알면서 또는 제대로 취재를 안 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안 해서 허위를 발언했다. 이것만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이 그렇잖아요. 말하는 그 순간에 이것이 진실이라고 알고 있었다면 진실을 말을 한 거니까 이건 명예훼손이 안 됩니다. 오로지 진실이었다면 명예훼손이 안 돼요. 그런데
오로지 진실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 순간 말을 하는 그 순간 기사를 쓰는 그 순간에는 내가 진실인 줄 알았다 라고 했을 경우에도 명예훼손을 피합니다. 따라서 허위이다, 허위인 줄 알고 보도를 했다, 혹은 제대로 취재를 안 해서 허위라는 걸 밝히지 못했다, 요거 두 개를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이번 이 공소장에서 쓸데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와, 이재명이 그 대장동 사건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뜯어가는 줄 알아? 아, 완전 공산당이야. 이 말도 허위이고 이 말도 프레임이다. 그래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이런 짓을 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막 떠버려 놨어요.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고 그냥 명예훼손죄예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이미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 끝난 지 오래돼가지고 공소시효도 끝나버렸어요. 이거는 못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이 얘기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거를 조목조목 짚죠. 이거 빼세요, 빼세요, 빼세요. 그리고 뉴스타파 보도를 문제 삼으면서 왜 다른 회사 보도를 자꾸 같이 포함시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70장이 넘던 이 공소장의 숫자가, 페이지 숫자가 50장으로 확 줄어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판사가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 안 타줬다, 이게 아니다. 이 사건이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 안 타줬다, 이것의 참 거짓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 준 게 맞느냐 아니냐다. 그렇죠. 뉴스타파 보도의 핵심은 커피를 타줬다 안 타줬다가 아니라 조우영이 덜컥 잡혀갔는데 조사를 하다가 풀어줬다 아니야. 그리고 아예 사건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어떻게? 김만배가 조우영의 부탁을 받고 박영수를 소개해줘서 박영수가 최재경, 윤석열을 통해서 이 사건을 없애버렸다. 이거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그 결과로 뭐, 야, 오늘은 커피 한 잔 마시고 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다는 결과야. 안 마셨을 수도 있고, 윤석열이 안 타줘도 상관없어. 핵심은 뭐?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 줬냐, 안 했냐, 이거죠. 이 얘기를 오늘 판사가 꼭 짚습니다. 저는 오늘 이거야말로 사건의 핵심이자 오늘 재판 사실 가장 알맹이, 에센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 재판이 열립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1년 9월로 넘어가죠. 막 당시 대장동 사건이 논란이 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 무렵에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만배, 만배영을 찾아갑니다. 만배영하고 신앙림 위원장은 한국일보 시절에 같이 근무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대요. 한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대장동 사건에서 김만배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한번 가서 얘기를 들어봤다는 겁니다. 막 대장동 사건이 거론되기 시작할 무렵인 거죠. 이 과정에서 김만배는 자신이 대장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나와 윤석열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대장동 사건과 윤석열에는 또 무슨 연관이 있었는지 이 얘기들을 쫙 얘기합니다. 뉴스타파에도 지금 가시면 당시 대화 내용 전체가 지금 다 서비스가 되고 있죠.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제일 핵심되는 부분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김만배, 만배형이 이 수사를 무마했다. 이 수사를
무마하는 과정, 이 무마하는 과정에 대해서 만병이 무용담을 쫙 펼칩니다. 그것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가 대장동 애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대장동 쪽에 관여를 하게 된 거야. 처음에는 그냥 내가 그냥 바람막이 정도로 들어갔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내가 어이구 이 사업을 내가 진행하게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때 무용담을 쫙 얘기하는데, 아니 말이야 조우영이가 말이야 찾아와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 그러더라고. 아 내가 도와줬지. 어떻게? 박영수를 소개시켜줬잖아. 그래가지고 싸사삭 끝내버렸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맨 마지막에 그 나중에 말이야 윤석열이 커피까지 따줬대잖아, 이거였습니다. 커피 타줬다는 얘기는 데코레이션이죠. 장식이에요. 핵심은 뭐? 내가 대장동 이 세력의 시드머니가 되는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을 무마시켜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역할을 윤석열이 했다고. 원래 윤석열 지가 하던 수사였는데. 바로 이 보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신앙님의 보도인데요. 신앙님 그 인터뷰 보도인데요. 이 보도는 대선 직전에 나오게 됐죠. 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 사건이 없어져 버렸어 라고 말입니다. 자, 당시 내용을 보면 그래요. 조우영이 찾아와가지고 형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 근데 형이 직접 가서 얘기는 어렵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박영수를 소개시켜줘.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탁하니 조우영을 보더니 야 네가 조우영이야? 야 그러면서 내보내줬다라는 겁니다. 박길배 검사가 커피 뭐 하면서 먹이더니 그럼 내보내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당시 뉴스타파 보도의 핵심입니다. 자, 잠시만요. 이 사건에서 그렇다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 이 보도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가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느냐 안 했느냐. 박영수 특검이 당시 변호사로 탁 들어오니까 갑자기 윤석열이 하던 사건을 그냥 덮어버렸느냐 아니냐, 그거죠.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검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왔습니까? 갑자기 김만배하고 이재명하고 친하다는 얘기를 하더니 김만배가 이재명을 지지한다 뭐 이런 게 얘기가 나오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김만배가 옛날부터 이재명 대표를 막 그 축혀주기 위해서 일부러 프레임 짜가지고 막 그렇게 떠버리고 다녔다는 둥,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핵심하고는 상관이 없죠. 왜 그러면 검사들이 이런 짓을 할까요? 네, 흔히 검사들이 자기들이 불리한 사건에서 사건이 불리할 때 흔히 쓰는 수법이 이런 겁니다. 핵심만 딱 얘기를 하면 되는데 핵심은 자꾸 얘기 안 하고 변죽만 울리면서 피고인 제가 나쁜 놈이에요 라는 얘기만 계속 늘어놓는 겁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도 그렇고요.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그렇습니다. 무엇에 대해 기소를 했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하면 되는데 검찰은 계속 기소한 것과 특별히 관련 없는 얘기들을 늘어놓으면서 쟤 나쁜 놈이에요 라는 얘기만 하는데 집중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 유동규하고 정진상, 김용이 술집 자주 갔다. 그래서 자주 가던 술집이 어디다? 일주일에 몇 번씩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한참 늘어놓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장동 사건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 사이에 얼마나 친분이 있느냐 정도죠. 기껏 연관성이 있다고 해봤자 야 유동규 돈 많네. 어디서 그 많은 돈을 얻었어? 라고 할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심지어 유동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쓴 술값이 몇 억이야! 이런 얘기도 하죠. 그게 뭔 상관인데.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돈을 받고 대장동 업자들, 김만배, 남욱 이런 자들한테 특혜를 줬느냐 안 줬느냐 이 문제잖아. 근데 그 얘기가 돈을 술을 얼마나 사줬고 이게 왜 나오냐고요. 예, 전혀 관련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사람 하나 죽여놓는 거야. 나쁜 놈으로 낙인 찍어놓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무죄 선고를 받고 나와도 재기가 힘드는 겁니다. 사람 하나 죽여놓으려고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사건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을 마구 늘어놓으면서 비방 목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사건, 그러니까 사건의 실체적 진실하고는 거리가 있는 왜곡된 얘기도 마구 늘어나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 검찰이 불리하기 때문에, 지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꼼수를 쓰는 거예요. 제가 늘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이건 판사들이 제지를 해줘야 한다라고 늘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판사들이 제지를 하기는커녕 변호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은 오히려 변호인의 입을 틀어막기 바쁘다. 정말 문제가 있다. 저거 제가 많이 한탄했었습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또 조금 이번 재판에서는 판사가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지난 8월 초에 열렸던 재판에서 재판장이 직접 지적을 하죠. 이게 명예훼손 사건 맞아요? 왜 쓸데없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 공소장 고치세요.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만 내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안 고치면은 이거 재판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지적도 하죠. 검사가 주장한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과 윤석열 후보의 조우영 수사 무마 프레임 등을 언급하면서 이 두 프레임은 결과적으로 대선에서 윤 후보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도구로 쓰인 것이라고 한 건데 경위 사실로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필요 없는 거라고 난 느껴진다. 그래, 이재명이 공산당이었기 때문에 윤 후보의 명예가 어떻게 훼손됐다는 거냐? 라고 이렇게 딱 지적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짚은 겁니다. 왜 다른 판사들은 이렇게 안 짚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정상적인 판사가 너무 고맙게 느껴지는 거는 이거 참 무슨 착시 현상입니까? 판사는 이런 얘기도 해요. 이건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이야. 근데 이건희 애도 기사가 여기 왜 등장하지? 라고 하면서 검찰을 다시 한번 비판하기도 합니다. 결국 오늘 검찰이 공소장을 대폭 축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판사가 많은 내용을 추려냈고 검찰의 일탈 행위를 제지를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검찰이 하도 사고를 많이 쳐놔가지고 판사가 이 정도 제지한 것 가지고는 딱히 큰 영향을 못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듭니다. 왜 그러냐? 자, 이번 사건의 증인이 몇 명? 108명입니다. 108명. 근데 이 108명에 대한 재판, 이 108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어떻게 한다? 각각 따로 하재. 심리를 분리하자 그래. 그럼 어떻게 된다? 한 사람은 오전에 부르고 한 사람은 오후에 불러서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하게 하고, 또 부르는 날짜를 달리해 가지고 다른 증인들과 겹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주 빨리 끝나도 재판을 몇 번을 해야 된다? 54번, 54회를 열어야 되죠.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하면은 몇 번 열어야 됩니까? 1년 내내 증인신문만 하다가 끝나는 거야. 자칫 증인신문이 길어진다? 1년 이상 걸리죠. 더군다나 뭐 공휴일 빼고 여름휴가, 겨울휴가 같은 휴정기 빼고 또 명절 때 빼고 또 판사들이 뭐 자기들도 무슨 인사이동이라든지 또 다른 업무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다 보면 또 빠지고 또 검사나 피고인의 사정 맞춰가지고 몇 번씩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어찌 돼요? 네. 이 재판은 증인신문 하는 데만 2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언제 끝나 그러면? 시간을 무한정 끌겠다는 거죠. 검찰은 이 사건을 빨리 재판 끝낼 의도가 없습니다. 질질 끌겠다는 거예요. 재판을 끄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피고인이 지치게 만들어가지고 재판에 대응을 못하게 만들거나, 두 번째, 이 재판은 불리해. 그러니까 뭐 시간을 끌어가지고 정권 바뀌고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잊어먹을 때쯤에 결론 나오게 하겠다는 거죠. 즉 검찰도 이 사건이 불리한 걸 알아. 지들이 어거지로 재판 걸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짓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상황은 검찰한테는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됩니다. 사실상 판사가 좀 제대로 꼭꼭 짚어주는 바람에 윤석열과 검찰은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인 격이 되고 말았어요. 윤석열의 커피를 타줬다 말았다. 재판을 요걸로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재판의 핵심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여부야 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진짜 수사가 무마를 했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윤석열한테는 엄청 불리한 상황이 되지. 보시다시피 수사 무마는 있었어. 그리고 조우형도 남욱도 2021년까지는 만배형이 손을 써서 조우형 수사를 덮어줬다.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떠버리고 다녔어요. 실제로. 자, 제가 작년에 남욱의 검찰 진술 조서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욱이요, 지난 2021년 11월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뭐라고? 자, 이 진술 조서 내용이에요. 조사 전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돼. 그리고 실제로 주임 검사가 조구형에게 커피를 타줬다고요 했고요. 첫 조사와는 달리 되게 잘해줬다 라고 조구형이 말했습니다 라고 검찰 진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바뀐 거죠. 아니, 나중에도 이 진술은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는데 검찰이 이 사건을 문제 삼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슬그머니 진술이 바뀝니다. 자,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 2021년 11월 조사 출석 전에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조우영에게 김만배가 오늘은 올라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실제로 주임검사가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고 첫 조사 때와는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남욱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또 다른 진술도 있죠. 두 번째 조사한 검사가 누군가요? 윤석열 중수이과장입니다. 주임 검사가 커피 믹스도 타줬고, 예, 이게 2021년 11월 검찰 진술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님 김만배 대화는 2021년
9월에 있었어요. 그리고 보도가 된 것도 2022년 3월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나 윤석열이 커피 타준 걸로 알고 있었어. 그리고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거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죠. 결국 윤석열과 검찰은 혹 뗄래다가 혹을 붙이게 된 겁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이거를 어떻게든 간에 희석시키기 위해서 커피를 타줬네 말았네 요 문제로 몰고 가려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수사 무마가 있었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라고 꼭 집은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 하는 짓이 늘 그래요. 진짜 중요한 핵심은 딴 건데 변죽을 울리면서 그 변죽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사소한 거 가지고 사소한 흠집을 잡아서 꼬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주먹질하고 싸웠어. 그래서 막 다쳤어. 그런데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야 둘이가 싸웠어. 주먹질을 치고받고 싸웠어. 다쳤어. 라고 얘기를 했다. 그렇게 널리 알렸다 칩시다. 근데 이 널리 알린 사람을 입을 틀어막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나는 주먹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실은 손바닥으로 때렸어. 라고 어거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때렸냐 주먹으로 때렸냐 이게 쟁점이 되는 것처럼 돼버렸고 손바닥으로 때렸나? 라고 하면서 진실을 말한 사람이 마치 거짓말을 떠버리고 다닌 사람인 것처럼 호도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이끌어왔어요. 검찰 맨날 그런 식으로 끌고 와. 진짜 중요한 문제는 싹 덮고 아주 지엽적이고 편협한 문제를 탁 콧돌이 잡아가지고 봐 이게 틀렸잖아. 따라서 이거 전체가 거짓이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근데 이번만큼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 한번 볼까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 어떤 분이 계정 차단되어 있는 거 풀어달라고 하시나요? 예. 뉴엘세인 랑님께서, 제가 이분을, 차단한 것 같지는 않는데요. 차단을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선돌님 오셨네요. 배신자는 당연히 배신자에게 배신당한다라고요. 네. 또 다른 배신자에게 배신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백일홍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최동성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예. 자, 이게 유세일랑님, 제가 채널로 이동을 했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는 문제가 없는 거겠죠? 예. 혹시 문제가 된 그 계정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풀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본 계정이 김대욱님이시라고요. 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문자로 이거 보내주시면 계정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PPL 하나 할게요.